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보석. 많이 들어봤죠? 보석에 대해서. 그죠? 보석. 아, 그 친구 보석에서 풀려났대. 보석. 자, 쉽게 얘기하자면은, 구금된 상태에서 해제되는 건데, 그냥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내고 나서, 그죠? 예, 보증금을 내고 나서 석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적어보면은, 예,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그죠? 석방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줄여서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동그라미 해볼까요? 줄여서 어떻게 된다? 보자의 동그라미, 석의 동그라미, 그죠? 그러니까 줄여서 보석이라 그래요. 되셨나요? 네. 자, 근데 이 보석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원래 이전에 존재했던 것은 뭐였었냐면은 피고인 보석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원칙은, 자, 한번 가봅시다. 원칙은 피고인 보석이야.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이 피고인 보석뿐만 아니라 구속적보 심사해서, 그죠? 구속적보 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 보석도 존재하죠. 그죠? 그 경우를 갖다가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다 해서 피의자 보석도 지금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의자 보석.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피의자는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일단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 여기다 적어볼게요.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사를 받고 있다 해야 되겠죠.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이고, 피고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수사는 다 받았어. 그리고 나서 공소 제기된 사람, 그죠? 공소 제기된 이후의 사람에게 하는 건 피고인 보석. 그리고 현재 공소 제기는 돼 있지 않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피의자 보석이겠죠. 그래서 피의자 보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사소송법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자, 214조, 그죠? 피의자 보석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죠? 예, 시험 문제에 이거 잘 나온단 말이야. 214조, 그죠?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그죠? 조의 2, 거기에 제 몇 항? 제 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피의자 보석보다 피고인 보석, 그쵸? 피고인 보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피고인 보석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 보석을 할 때 마구잡이로 풀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일단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종류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보석의 종류에는 일단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임의적 보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뭐냐면은 필요적 보석이라는 거, 그죠? 요 필요적 보석이라는 것은, 그죠?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그죠?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아닌 한 반드시 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죠? 그래서 청구 보석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청구 보석. 그죠? 청구 보석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인정.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필요적 보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넘어가니까 모양새가 안 좋잖아. 그죠? 그래서 청구 보석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필요적 보석이다.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적 보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필요적 보석.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까? 필요적 보석. 네. 자,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 예외 사유라 그러죠. 제외 사유. 이거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우리 형사소송법, 그죠? 형사소송법 제 9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1호에는 뭘 규정하고 있냐면은 뭐예요? 피고인이 사형, 그 다음에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10년이 넘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자, 이런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라는 거야. 자, 제1호에는 뭘 규정하고 있냐면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피고인이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자, 이런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입니다. 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예. 되셨나요? 예. 여기다 이렇게 해놓을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하나 여러분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지난 2011년도하고 15년도에 경찰 시험에 나왔던 건데 뭐냐면은 여기 지금 장기 10년이 넘는 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장기 10년 이상 이렇게 나와요. 자, 조심하실 것은 적어볼게요. 조심. 자, 뭘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될 것은 장기 10년 이상. 요 말은 틀린 말이야. 그죠? 10년 이상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이래야 돼요. 예. 그 말이 나오면 틀리는 말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요 색깔 바꿔놓을게요. 이거는 파란색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2011년도에 경찰에 나왔었고 2015년도에 그 순경시험에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19년도에 저기 경간부 시험에 나왔어요. 경간부. 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2호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자, 2호에 보면은 뭐냐면은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실 거 뭐냐면은 하기 전에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 그 뭐지? 공소사실과 죄명이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 한 개의 죄가 여기에 해당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적어볼게요. 공소사실과 죄명이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된 경우 그중 한 개의 죄가 여기에 해당하면 된다. 자, 요렇게 좀 정리 좀 해놓으십시오. 예.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알아두실 거, 자, 공소사실과 죄명이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중 한 개의 죄가 여기에 해당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해당할 필요는 없었고 한 개의 죄가 여기에 해당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이제 제2호에 대해서 볼게요. 그렇죠? 95조 제2호에는 자, 피고인이 자,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자, 요것도 좀 중요하겠죠. 자, 누범이나, 그죠? 빨간색으로 해볼게.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했을 때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됩니다.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냐면은 상누 이렇게 기억해놨어요. 누상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제2호를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누범이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또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입니다. 자, 이제 제3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3호. 자, 3호는 어떻게 규정했냐면은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자,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증인멸, 그죠?
죄증 인멸을 하거나 또는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또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입니다. 요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그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도 역시 뭐 어쩐다? 바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다.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제4호를 보겠습니다. 제4호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요때도 어떻게 한다? 바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다.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피고인이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할 때가 아니라 한때래요. 그렇죠? 알아두셨으면 하고, 제6호에서는 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자, 피고인이 피해자, 해코지라는 거야. 피해자 또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자, 이때도 어쩐다? 바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입니다. 그래서 보석을 해줄 때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죠? 예, 석방을 해주게 되는데, 보석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열거한 이 사실에 해당한다면은 석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피고인이, 그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니까 증인 같은 경우겠죠. 증인 같은 경우,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해줄 증인 같은 이런 사람, 사건 관계자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해코지라는 거죠. 그죠? 인정되는 자 또는이야. 자, 그 친족의 생명이나, 여기 중요하다.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생명, 신체, 재산이 다 들어갑니다. 이거. 그죠? 생명도 되고 신체도 되고 재산도 돼.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그죠?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새끼를 석방해 줬어. 보석으로 석방을 해줬는데, 그 석방돼 갖고 너 이 새끼 나한테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했어 하면서 찾아가서 해코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든지 그럴 염려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석방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왜 지금 서부법원 폭동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판사한테 막 해코지란다고 막, 이렇게 막 가서 폭동 일으키고 했었잖아요. 그러한 사건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보석을 신청해봤자, 도로 꽝이야.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텔레비 보니까 보석 신청한다고들 하는데,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도 좀 문제가 됐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3호에 보시면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 95조 3호에 보면은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꾸 무슨 관할권이 없다, 불법한 수사다, 수사받을 수 없다, 자꾸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그러한 행태는 판사들이 보기에 죄증 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은 신청해 봤자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근거가 뭐냐면은 지금 내란죄란 말이에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겁죠, 그죠? 예, 죄가 5년 이상인가요? 그죠? 5년 이상의 징역이죠, 그죠? 예. 그래서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한 죄. 일단 사안이 중대하단 말이야, 무겁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장기 10년 이상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라 그랬었죠, 그죠? 그 사형도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그죠? 내란죄는 그죠? 그 수괴 같은 경우, 그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죄 같은 경우에는 범행이 중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풀려나지 못한다는 거야. 보석 신청해봤자 도루묵이라는 거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모르지. 내란죄가 아니고 일반 범죄에 있어갖고 뭐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라면은 보석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지금 계속 수사에 불응하고 협조하지도 않고 너네들은 수사 권한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자꾸 핑계를 대면서 수사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판사들이 봤을 때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그죠? 예.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바로 죄증 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한 사안으로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 서부법원의 폭동도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폭동은 또 뭐를 또 추정해 볼 수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석은 제가 봤을 때는 신청해봤자 별 의미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를 알아봤고, 이제 그 다음에 임의적 보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의적 보석.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얘기야. 임의적 보석은, 그죠? 자, 봤을 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때 보석을 해주거든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자, 이럴 때 허가해 줄 수 있는데 96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까? 예를 들면은 뭐 병이 걸렸어, 암에 걸렸다든지 막 무슨 질병이 있는 경우, 그죠? 예. 이런 경우에는 그죠? 예. 법원이 직권으로 하던가, 그죠? 직권 또는 또 뭐 어떤 거? 보석 청구권자의 청구. 보석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 보석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직권보석 또는 청구보석 모두 인정합니다. 얘도 적어볼까? 직권보석 그리고 청구보석 모두 인정.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임의적 보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죠? 직권도 돼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보석, 청구보석 모두 인정했다는 거. 예, 임의적 보석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하나만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임의적 보석은 가능합니다. 저 적어볼게요. 필요적 보석의 제외
하더라도 임의적 보석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시험에 나왔냐면은 자, 지난 2018년도에 법원에 나온 바가 있어요. 법원직에. 그리고 옛날에 나왔는데 고리짝 진짜 옛날이야. 2010년도에 법원에 또 나온 바가 있어. 법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의적 보석, 그러니까 필요적 보석이 아니야. 이번엔 임의적 보석인데 이 임의적 보석은 그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을 때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말씀드리자면 질병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임의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직권도 가능하고요.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또는 뭐다? 청구 보석도 가능합니다. 모두 인정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건데요. 시험에 나온 건데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어쩐다? 임의적 보석은 가능하다는 거. 요게 시험의 대박이죠. 꼭 좀 알고 계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임의적 보석에 있어서 그죠? 자,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의적 보석은 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2018년도에 시험에 나왔고요. 그 필요적 보석 아까 전에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 이 제외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죠? 충분히 그죠? 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여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면은 뭐야?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이기 때문에 보석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의적 보석에는 그죠? 임의적 보석에는 어쩌는 거야?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의적 보석은 가능하다는 거. 요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되셨나요?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자, 여기 좀 문제 하나 우리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 문제를 볼 사람들이니까 문제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문제 한번 좀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사소송법은 임의적 보석을 원칙으로 할까요?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할까요? 그죠? 원칙. 자, 원칙. 자, 임의적 보석을 원칙으로 할까요?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할까요?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되셨나요? 예. 적어볼게요.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석 청구가 있으면, 그죠? 예.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하고 바로 95조에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칙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되셨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할 게 뭐냐면은 자, 피의자 보석과 피고인 보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피의자 보석 그리고 피고인 보석. 자, 피의자 보석과 피고인 보석으로 두 개를 좀 나누어서 봅시다. 자, 색깔을 달리 해볼게. 자, 아래는 파란색으로 하고 위에는 빨간색으로 해보자. 자, 되셨나? 자, 피의자 보석과 피고인 보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자, 두 개의 공통과 차이점이 있거든요. 차이점을 먼저 공부해 봅시다. 그죠? 예. 피의자 보석과 피고인 보석의 차이점. 자, 피의자 보석. 자, 보석 취소 제도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피고인 보석은 보석 취소 제도가 102조 제2항이 있거든요. 근데 피의자 보석 같은 경우에는 보석 취소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땡땡 하고 이렇게 적어보자. 보석 취소 제도. 보석 취소 제도가 없습니다. 피의자 보석은. 근데 피고인 보석은 있어. 왜 이러냐? 보석 취소 제도. 자,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제102조 제2항에 있습니다.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 또 하나 이제 공부할 게 뭐냐면은 그죠? 필요적 보석의 보석 제도의 인정 여부를 좀 볼 건데, 자, 피고인 보석하고 피의자 보석. 자, 그 중에서 법원의 직권 재량 보석은 어떤 거냐? 그죠?
피의자 보석이죠. 그죠? 요게 바로 직권 보석이고 재량 보석이고 직권 보석이죠. 그죠? 피고인 보석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피의자 보석 같은 경우에는 재량 보석이고 직권 보석이야. 그리고 피고인 보석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예. 청구가 있어야 되겠죠. 청구권이 여기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있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피고인 보석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피의자에게는 청구권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재량 보석, 직권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해 볼까? 검사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피의자 보석은 그죠? 피의자 보석 같은 경우에는 재량 보석, 직권 보석이기 때문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다 적어 볼까? 그래서 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다. 왜? 이유가 뭔데? 직권 보석이 재량 보석이고 직권 보석이니까 법원 마음이지. 근데 피고인 보석 같은 경우에는 어쩐다? 바로 검사의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물어야 돼. 물어보기만 하면 돼. 근데 검사의 의견에 귀속되지는 않아. 법원 마음이야. 석방할지 말지는 법원의 마음인데 검사의 의견은 물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물어는 봐야 돼. 근데 보셨나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경우에 그죠? 이 경우에 급속을 요한다 하더라도 물어봐야 돼요. 급속을 요한다 해도 물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좀 여러분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서 자, 오늘 공부한 거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피의자 보석과 바로 피고인 보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죠? 그 중에서 피고인 보석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죠. 근데 보석 취소 제도는 피의자 보석에 없습니다. 근데 피고인 보석 같은 경우에는 보석 취소 제도가 제102조 제2항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피의자 보석 같은 경우에는 재량 보석이고 직권 보석이야. 그런데 그죠? 이 피고인 보석 같은 경우에는 그죠?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피의자 보석은 뭐야? 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는데 피고인 보석은 바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급속을 요한다 해도 역시 물어야 된다는 거,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단 아셔야 되는 것은 뭐예요? 법원이 검사의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저 사람 석방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어쩐다? 법원이 석방할 수가 있어요. 석방하고 말고는 법원의 마음입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볼게요. 보석의 청구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석의 청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일단 청구권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보석 청구권자. 보석의 청구권자는 일단 피고인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 자, 변호인, 그리고 법정 대리인. 쉼표 이렇게 나와야겠다. 피고인, 변호인, 법정 대리인, 그리고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직계 친족. 그 다음에 또 누구?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또 누구? 가족. 그 다음에 또 누구?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동거인과 고용주도 보석 청구권자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일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저기 뭐예요, 사장 같은 경우, 일하는 경우에는 사장 같은 경우, 고용주 같은 경우도 뭐다? 바로 보석 청구권자가 된다는 거야. 제 94조에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94조에 나와 있어요. 알아두셨으면 하고. 자, 그리고 요거는 지난 2012년, 그 다음에 2014년, 그죠? 그리고 또 2017년, 18년, 그리고 2020년, 더럽게 많이 나왔습니다. 경찰 승진에 나왔습니다. 승진 시험에 나왔어요. 승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좀 알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줘야 되는 것은 어쨌든 동거인 고용주도 보석 청구권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되셨나?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청구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구 방법. 자, 청구 방법. 자, 청구, 어떻게 보석을 청구하느냐. 일단 보석 청구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서면으로 합니다. 당연히 서면이죠. 법원에서 하는 건 다 서면이죠. 그죠? 이것은 형사소송 규칙에 나와 있는데, 자, 규칙 제53조에 나와 있습니다. 53조, 예, 제1항. 형사소송 규칙 제53조 1항에 서면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석 청구에 할 수 있는 거,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자, 보석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보석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요거 여러분들 궁금했었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더럽게 잘 나와요, 이것도. 자, 신급을 불문하고, 그죠? 예. 공소 제기 후 재판 확정 전까지는 공소 제기 후 재판 확정 전까지 심급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청구할 수 있다. 보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소 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상소 기간 중에도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형사소송법 제 10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하겠죠. 그렇죠? 제 105조에 나와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알아두실 것은 뭐다? 보석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그죠? 공소 제기 후, 그죠? 재판 확정 전까지 심급을 불문하고 보석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꼭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소 기간 중에도 가능하다는 거 제 10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다시 한번. 자, 보석 청구 어떻게 한다고? 서면으로 하는 거고, 규칙 제 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석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하다? 바로 공소 제기 후 재판 확정 전까지 가능하고요. 심급을 불문하고 보석 청구가 가능하고 상소 기간 중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요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봤죠, 이것도. 그죠?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꽤 고리장 얘기인데, 제가 그때 젊었을 때인데 2004년에 검찰에 나왔어요. 검찰 그때 7급에 나왔었다. 이거 좀 알아두셔요. 그 당시에 요게 시험 나왔는데 애들 많이들 틀렸어요 그때. 나는 근데 요거 보고 갔지 그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무작정 법원이 다 그 보석 허가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검사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죠? 검사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건데, 자, 그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어쩐다는 거야?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근데 이 검사의 의견만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 검사의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아. 검사가 판사님 저 새끼 좀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법관 마음이야. 풀어주면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또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린 말이고요. 급속을 요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급속을 요해도 어떻게 돼요? 검사 의견 물으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요거 기억나시죠? 그죠? 피고인 보석에 있어서 급속을 요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검사의 의견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판 조서에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그죠? 검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네. 그래서 급속을 요하더라도 어쩐다?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요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2012년도에 경찰 승진에 나왔었어요. 경찰 승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때가 언제더라? 2019년인가 그랬을 거다. 19년에 법원에 나왔어요. 법원에. 요거 좀 알아두십시오. 물론 그거 말고도 많이 나왔어. 그냥 알아만 두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에 뭐라 나왔냐면은, 자, 보석해줄 때, 그죠? 재판장은 누구의 의견? 바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거야. 설사 급속을 요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설사 급속을 요한다 하더라도 어쩐다?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검사의 의견에 기속되진 않는다는 거야. 네,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적어볼게, 그래도. 그래서, 의견은 묻되 어쩐다는 거야. 이거 다음 창으로 넘기는 게 낫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자. 네, 검사의 의견을, 물어는 보는데, 검사의 의견에, 법원은 기속되지 않는다.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사 뭐 검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도 어쩌다는 거야. 재판장 마음이야. 해주고 안 해주고는. 풀어주고 말고. 보석허가 해줄지 말지는 재판장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보석 청구를 받은 법원이 이제 피고인은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신문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신문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자, 거기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별개인데, 자, 한번 보자. 여러분들 신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고 신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요거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던데 어려워하지 마. 이것도 쉬워. 더럽게 쉬워. 자, 봅시다. 신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법원이 얘기하는 거야. 법원. 판사가 하는 것은 신문이고요. 신문. 이거는 뭐냐면은 수사기관이야. 수사기관.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어보는 건 뭐다? 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법원과 판사가 하는 것은 신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좀 잘 알아두셔요. 이것도 지식이라면 지식이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 어떤 경우에는 신문이고 어떤 경우에는 신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맨날 신문 헷갈려야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신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법원과 법원이나 판사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신문이라 그러고요. 그죠? 신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나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거, 그죠? 그죠? 아니면 사건 관계자에게 물어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갖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렸죠. 자,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럼 이것 하는 거는 뭐야, 이거? 법원이란 얘기지? 법원에서,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죠? 지체 없이 신문 기일을 정해서, 그래서 구속된 피고인이 신문하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 형사소송 규칙 5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적어볼게요, 제가. 자,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신문기일을 정하여 신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기일을 정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막 찌꺼리는 소리가 아니라 형사소송 규칙 제 54조 형사소송 규칙 제 54조의 2에 어쩌다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 청구를 받았다고 한다면 법원은 지체 없이 신문기일을 정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최대한 빨리 해주라는 거야. 길지 끌지 말고. 그래서 형사소송은 그죠? 또 신선함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빨리 해줘야 됩니다. 예, 최대한 지체 없이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신문 없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신문 없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뭐냐면은 그 보석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할 때, 그죠? 이거 청구 기각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뭐 동일한 피고인에 대해서 중복하여 뭐 보석을 청구했거든지 뭐 이런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할 것이 명백할 때, 이럴 때는 신문 없이 결정을 금방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대단하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요 정도 공부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불복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불복에 대해서. 자, 그래서 보석에 대해서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 자, 여기 적어볼게요. 보석 청구 기각 결정. 보석에 대해서 청구 기각 결정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자, 어떤 경우에 하겠습니까? 그죠?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 이럴 때 청구 기각하겠죠. 보석에 대해 청구 기각하겠죠. 그죠? 자, 이 청구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 청구권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보통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 언제 시험에 나왔냐면은 21년도에 경찰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검찰에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역시 또 어디에도 나왔냐면 법원에도 나왔어요. 이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보석 청구했는데 청구 기각했단 말이야. 그죠? 보석을 청구했는데 청구 기각한 경우, 이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청구권자는 바로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 이 부분 나오면은 막 헷갈려요. 막 어지럽고 그래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걸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어떨 때는 항고가 된다 그러고 어떨 때는 항고가 안 된다 그러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자, 적부심사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적어놓자. 항고 여부 시험장. 자, 요렇게 정리해놓으세요. 항고 여부 시험장 해놓고 체포적부심이건 구속적부심이건 있잖아요. 그죠? 적부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석방 결정을 했더라도, 그죠? 이 경우에는 어쩐다는 거야. 항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사소송법 제214조 제8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 바로 피의자 석방하는 경우, 피의자 보석하는 경우,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피의자 석방하는 경우 있거든요. 요것도 적어놔봐. 그래서 구속적부심사,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어놓자. 보증금
조건부 피의자 석방. 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쉽게 얘기해서 같은 거는 뭐야? 피의자 보석이지. 그죠? 피의자 보석. 자, 이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야? 항고할 수 있어, 없어? 예? 이 경우에. 예? 이 경우에. 요거는 항고가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헷갈리거든요. 예.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항고 여부 시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속적부심이건 체포적부심이건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것은 뭐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자, 우리 피의자 보석이라 그러죠. 피의자 보석은 바로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항고, 오케이. 요거를 좀 구분하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 여러분 기억 좀 오래 하라고. 위에 거는 빨간색으로 하고요. 아래 거는 파란색으로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어쨌든 적부심사에 의해서 구속적부심이건, 그죠? 체포적부심이건 구속적부심이건 어쨌든 적부심사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가 없고요. 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에 있어서 자, 이 경우에는 피의자 보석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피고인 보석도 역시 뭐다? 피고인 보석 이렇게 해볼게. 피고인 보석 역시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항고, 오케이. 자, 이건 어디 나와 있냐면은 형사소송법 제403조. 형소법 제403조. 형소법 제40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나와 있죠.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을게. 그러면 여러분 공부는 다 하신 거야, 이제. 되셨나? 자, 요거 색깔을 요거도 딸리 해볼게. 요거, 어쨌든 항고 여부 관련된 거 가서 시험장 가서 틀리고 오지 마. 요것만 딱 정리하면은 항고 여부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오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되셨나요? 되셨어? 이렇게 해놓을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그죠? 일단 보석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오는 거 항고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뭐 보석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닿으면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또 이거 말고도 제 2탄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보석 2탄을 제가 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보석은 요 정도만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시험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체포적부심이건 구속적부심이건 자, 그 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석방결정을 하든 기각결정을 하든 항고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누누이 당부드려보고 싶고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즉 피의자 보석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역시 피고인 보석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부심사 기각결정 석방 체포적부심이건 구속적부심이건 적부심사 기각결정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만 살펴보자. 자, 보석이라는 것은 뭐라고?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제도를 갖다가 돈 받고 보증하고 석방시켜주는 것을 보석이라 그래. 자, 그리고 원칙은 뭐예요? 지금 보시면은 피고인 보석이 지금 있었고, 그죠? 예. 지금 현재 계속 피의자 보석으로도 확대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214조 제2의 제5항의 기준 피의자, 바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뭐한다? 보석 제도가 좀 존재하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보석은 청구 보석에 대해서만 인정하는데 원칙이 바로 필요적 보석이죠. 그죠? 그죠?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석방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제1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그죠? 중요한 것은 10년이 넘느냐 장기 10년이 넘느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기 10년 이상 요런 단어를 썼어요. 이상이라는 단어는 안 됩니다. 10년이 넘는 이 말을 써야 돼.
시험 나왔던 거야, 전부 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공소사실과 죄명이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그중 한 개만이라도 여기에 해당한다면은 해당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누범이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이기 때문에 석방 안 시켜준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피고인이 죄증으로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대표적으로 뭐 그런 경우겠죠.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거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계속 수사 중에 계속 협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 모른다고 일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행동들 있죠. 그 전부 다 죄증인멸로 봅니다. 그것도. 그래서 석방 안 시켜줘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해코지라는 거, 그죠?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을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역시 석방되지 않습니다. 자, 임의적 보석, 요거 중요하다 그랬었죠? 자, 필요적 보석에 제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어쩌다 임의적 보석은 가능하다. 요거 시험에 나온다 했었죠? 그래서 원칙은 항상 필요적 보석이 원칙인데, 그죠? 예. 임의적 보석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의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질병 같은 경우야. 그래서 유명 정치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석으로 빠져나올 기미가 안 보이면은 일부러 저 몸이 아파요, 뭐 어디가 아파요 해갖고 병원 진단서 한번 끊어갖고 거기다가 제 판사한테 주고 나갖고 갑자기 휠체어 타고 나타나갖고 뒤지는 척 하면서 막 힘매갈이 없는 척 하면서 휠체어 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런 경우 많이 써먹지. 그죠? 그래서 변호인들이 요런 걸 알려줄 거야 아마. 예. 제 생각에도 아마 요거 써먹을 것 같아. 요거. 예. 법원이 상당한 이유. 예를 들어 질병 같은 경우. 그래서 텔레비 보시면은 유명 정치인들 보면은 껄핏하면 어디 아프다 그래갖고 휠체어 타고 나타나요. 그리고 나갖고 며칠 있다가 보면 뭐예요? 바로 보석으로 풀려나고 이럽니다. 병보석이라 그러죠 그걸. 예. 자, 피의자 보석과 피고인 보석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 정리해봤는데, 피의자 보석, 피고인 보석. 자, 피의자 보석 같은 경우는 보석 취소 제도가 없다는 거, 그죠? 근데 피고인 보석 같은 경우에는 102조 제2항에 나와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다? 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피의자 보석 같은 경우에. 근데 피고인 보석은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요. 급속을 요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단 아셔야 되는 것은 뭐다? 그 검사의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기속되지 않은. 법관은 그 검사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의 청구권자, 뭐 저기 나왔는데 동거인 고용주도 가능하다는 거. 시험 문제 더럽게 많이 나왔죠? 알아두셔야 되겠죠? 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공부한 거 중에 또 중요하네. 자, 보석 청구 방법은 서면으로 한다는 거 형사소송 규칙 53조 제1항에 나와 있고요. 과연 보석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요? 공소 제기 이후 바로 재판 확정 전까지 심급을 불문하고 가능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상소 기간 중에도 가능하다는 거. 그죠? 검찰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내가 요거 2004년도 검찰 7급 보러 가니까 시험 나왔더라고. 자, 그 다음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97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설사 급속을 요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거. 요것이 12년도 경찰 승진 19년도 법원에 나왔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근데 그 의견을 물어봤지만 검사의 의견에 법원이 그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실 것은 뭐다? 자, 청구기각 결정하는 경우에, 그죠? 보석을 청구했을 때 청구기각 결정하는 경우에, 자, 어떤 경우가 그렇다고?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 자, 이런 경우에 바로 불복했을 때, 불복 방법은 뭐가 있다고요? 불복 방법은 보통 항고가 있습니다. 요거 시험 나왔습니다. 21년도 경찰, 22년도 검찰, 그다음 법원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복할 수 있냐 없냐, 항고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 갖고
여기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이건 구속적부심이건 어쨌든 적부심사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가 없는데 보석, 맞아, 피의자 보석에 항고할 수 있고 피고인 보석에도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어쨌든 보석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예.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외롭고 하더라도 조금만 버티세요. 조만간 시험 합격하시면 다 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저도 시험 많이 떨어져 봤고요. 그죠? 뭐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거의 뭐 60을 바라보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부할 때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 영상 몇 번이고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또 재생 목록에 가세요.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재생 목록 보는 데가 있어요. 제 거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재생 목록에 가셔서 해당 직종에 있는 문제, 뭐 검찰직, 경찰직, 뭐 경찰 간부 후보, 법원직, 변호사 시험 전부 형법, 형사성법 해설해 놨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도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제 강의 듣고 좀 도움 좀 받았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고 그래요. 근데 좀 좋아요도 좀 눌러 놓으시고, 예? 그거나 댓글도 좀 달아서 참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해놓고 하면 아무래도 저한테 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강의 뜩 듣고 갚아리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죠? 예.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